실패하지 않는 투자 전략은요, 이처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재개발이 되는 지역들을 찾아서 선점 투자한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재개발 투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집 사면 흥아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요, 그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시대책에서 취득록세 계산할 때 주택수 제외하는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25년 6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 6년 단기 임대 사업자 부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 재개발 투자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들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득록세 계산할 때 주택수 제외는요, 예를 들어서 그 1주택자가 용산 같은 투기 과열지구에 추가로 1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주택수가 2주택부터 8%의 그런 취득록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5억 원짜리 빌라를 추가 매입할 때 4천만 원이라는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일시대책이 적용이 돼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추가로 매입하는 빌라에 대한 취득록세는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비교해서 한 3,50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6월부터 시행되는 단기 임대 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 그 혜택은요, 예를 들어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공시가격이 9억인데요.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금액이 3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9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 3억이란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6년 단기 임대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이 3억이라는 금액은 종부세를 계산하는 데에서 합산에 배제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부세에 대한 부담 없이 이 빌라를 보유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투자자에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종부세 합산, 단기 임대 사업자에서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는 그 조건이 좀 정해져 있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빌라의 공시가격이 4억을 넘어가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떠나서 투기 과열지구에는 단기 임대 사업자에게는 종부세 합산 배제 되는 이 혜택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10년짜리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를 등록하시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이 재개발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10년 동안 종부세 합산 배제라는 이 혜택을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건지, 정말 오랫동안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재개발 성격과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얼마만큼 오래 가져가고 얼마만큼 오래 버티느냐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내가 용산이라는 지역을 지금 투자해서 5년 동안 갖고 있는 것과 10년 동안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을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내가 투자 수익률을 얼마만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보유하는 기간 동안 종부세라든지 이런 보유세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지 해칭하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내가 이 부동산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요건이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재개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투자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떤 지역에 선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재개발 투자할 입지를 선정하는 거는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디가 가장 크게 변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주변에 얼마나 큰 개발 호재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들은 GTX가 개통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개발 호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보고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일한 금액으로 투자하려고 했을 때 동일한 금액으로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보고 비교 분석해서 투자처를 선택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역세권인지 아니냐인데요. 2040 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 개발을 하겠다라는 기본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역세권이라는 전통적인 상급지에 투자하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역세권에서는 도심 복합 사업이나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 같은 용적률을 종상화시켜주는 그런 재개발 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부자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는 것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 변화를 보면요, 부자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부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들은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들은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러한 현상들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자들이 좋아하는 동네, 부자들이 좋아하는 입지에 쫓아서 투자를 해야 되고, 부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입지는 공원이라든지 한강뷰라든지 여가를 즐기면서 즐겁게 살고 뭔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입지들, 그리고 한강뷰라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희귀템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고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그럼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국제업무지구 일대 원효로 주변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제업무지구라는 개발 사업은 저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개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개발됐을 때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업무지구 주변으로 개발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용산 원효로 일대에 가지고 가는 그 부동산은 대대손손 물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국제업무지구 주변으로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됐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은 당연히 원효로 3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원효로 3가 앞에 일대를 국제업무지구로 진입하는 주통로로 개선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 원효로 3가 앞에 이 일대는 국제업무지구를 진입하는 주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원효로 3가가 국제업무지구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제업무지구 주 출입구는요,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하고 바로 옆에 있는 전자랜드를 통해서 진출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적어도 한 14차선에서 16차선 정도의 진출입로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이 일대가 진출입로, 교차로 개선 작업을 하겠다는 그 예산들이 발표가 됐고요. 원효로 3가는 대로변에 붙어있는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1구역도 이렇게 해서 역세권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고, 2구역도 이렇게 나눠서 지금 재개발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신속통합으로 진행하겠다라고 구획계가 나와 있고, 2구역도 이렇게 해서 개발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효로 3가를 재개발 투자할 때 너무 추진위가 많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만약에 원효로 3가라는 지역이 추진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된다고 했으면 가격이 변동이 없어야 되잖아요. 원효로 3가라는 지역은 작년 2월하고 작년 11월에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호재가 발표될 때마다 가격이 상승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럼 원효로 3가는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호재를 보고 투자하는 지역이지, 재개발은
플러스 애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현재 원효로 3가는 역세권 활성화라는 재개발 사업도 하고 있고 상단부는 신속통합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이고 언제든 재개발 사업이 진행 가능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개발은 가능하지만 국제업무지구의 영향력이 조금 더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되고 완성되는 모습들 그리고 25년도 8월에 어느 회사에서 이 국제업무지구 땅을 분양받았고 그리고 내년도부터 국제업무지구 토목 사업이 시작이 되면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당연히 주변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 원효로 3가다라고 보시면 원효로 3가는 추진위가 너무 많아서 재개발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시면서 투자하는 지역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언제든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효로 3가의 1구역은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없지만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활성화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물건들이 조금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투자 금액은 한 3억에서 3억 후반대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 물건들도 찾아보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변에는 국제업무지구의 개발뿐만 아니라 전자상가에 대한 개발 계획들도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업무지구 개발되는 것 그리고 전자상가가 개발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거대한 중심지로 변화될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얘기 나오는 부분들은 이 철도 지하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철도 지하화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한강대로 주변에 보시면 이 중심지로 개발되어 있는 이 개발 세력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 철도라는 이 장애물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강대로 주변에 있는 그런 개발된 모습하고 원효로 일대의 모습을 보면 정말 몇십 년 차이 나는 그런 개발 상황들을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철도 지하화가 됐을 때 여기 한강대로 주변에 있는 개발 세력들이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 이 개발 세력의 가장 최전선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이 요 일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철도 지하화가 됐을 때 이렇게 하나의 큰 블록을 한번 예상해 보시면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와 한강대로 중심에 있는 이 하나의 거대한 블록이 커다란 중심지로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 요 신계동 일대다라고 보시면 신계동도 어떤 재개발이든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계동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남 뉴타운이나 성수 전략지구 같은 지역들이 현재 가격을 형성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들이 걸렸다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재개발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재개발이 진행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지만 용산이란 지역은 재개발도 재개발이지만 국제업무지구라는 굵직한 개발 호재 그리고 민족공원이라는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 거대한 개발 호재 플러스 재개발까지 묶여있는 그런 투자 대상지가 바로 용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실패하지 않는 투자 전략은요. 이처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재개발이 되는 지역들을 찾아서 선점 투자한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재개발 투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